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진료실에서 보니까 또 다르네요. 아, 네, 피디님 저도 참 새롭네요. 제가 책을 내셨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원장님께서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이번에 내신 책이 당뇨에 관한 내용이라고 들었는데 많은 주제 중에서 당뇨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이제 유튜브에서 당뇨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께 많이 사랑을 받았었잖아요. 거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당뇨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뵙는데 외래를 10년 이상 봐왔는데 요즘 정말 당뇨 환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럴 법도 한 게 우리나라 통계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약 500만 명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전 단계는 1000만 명이 넘고요. 미처 진단받지 못한 분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나겠죠. 특히 요즘은 30대, 40대 젊은 층에서까지 당뇨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최근 결과에 30세 이상의 성인의 약 15%가 당뇨라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노인성 질환으로 여겨졌던 당뇨가 나이와 무관한 질환이 됐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책을 쓴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당뇨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리고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근데요 원장님, 당뇨 환자는 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가지 요인이라고 하긴 힘들고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 하나씩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우선 이제 동양인, 특히 한국인이라는 유전적 신체적 특성 때문인데요. 동양인, 특히 한국인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이 서양인에 비해서 좀 작고 내장 지방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보다 약 12.3%나 더 작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췌장 내 지방 함량은 22.8%가 더 많고요.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관인데 이렇게 작은 크기 그리고 지방이 많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인슐린 분비와 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 동양인은 태생적으로 근육량이 서양인보다 적고 체지방 비율이 좀 높은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더 잘 발생해요. 실제로 체질량 지수 BMI와 당뇨병 위험에 대한 연구를 보면 서양인들은 BMI가 25 이상에서야 당뇨병 위험이 증가하지만 동양인은 BMI 23 이상에서부터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키 170 기준으로 봤을 때 BMI 23은 66.5kg, BMI 25는 72.3kg 정도니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럼 한마디로 한국인이 당뇨에 걸리기 쉬운 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 환경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현대화된 국가 중 하나예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사무직 중심의 생활이 일반화됐어요. 활동량 감소가 당뇨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 거죠. 예전에는 거의 다 몸을 써서 농사를 지었는데 벌써 피디님이랑 저번에도 여기 병원에 앉아서 일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한국 특유의 야근과 긴 노동 시간도 한몫을 하는데요. 잠도 못 자고 일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운동도 못 하는데 야근하면서 야식까지 시켜 먹게 되죠. 보통 이제 뭘 드세요? 뭐 치킨 족발 이런 거 많이 드시죠? 짜고 기름진 거. 그런 게 사실 맛있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면서 신체 활동 감소했죠. 스트레스는 늘죠. 체중은 증가하죠. 잠은 못 자죠. 이렇게 쌓인 모든 습관들이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거예요. 또 추가적인 요인이 있을까요? 뭐 추가하자면 문화적 요인도 있습니다. 먼저 한국인은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를 선호하죠. 쌀밥이나 떡, 국수 같은 음식이요. 오죽하면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런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빨리 소화가 되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이런 식사는 지양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심지어 디저트 문화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코로나 기간 동안 유행했던 흑당 음료, 뭐 달고나 커피, 약과 탕후루, 요거트 아이스크림 이런 거 너무 맛있잖아요. 요즘에는 밥 먹고 달콤한 디저트 빵 이런 거를 자꾸 드시니까 그러다 보면 밥에다가 디저트까지. 그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디저트 소비량이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당분이 많은 음식들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다 보면 당뇨병이 더 빨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당뇨도 병인데 병원에서 치료하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굉장히 발달한 걸로 아는데 당뇨 환자가 늘어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실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많은 만성질환들이 조기에 진단되고 치료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장기적인 약물 치료가 또 다른 문제를 낳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라든가 일부 고혈압 약물 같은 것들이 혈당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료가 발전하면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 대사 기능은 저하가 되고 근육은 줄고 인슐린 분비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죠. 또 고령화로 인해서 여러 약물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실제 당뇨병 관리가 더 복잡해지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당뇨병은 발병 후의 약물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당뇨병을 진단받기 전에 식사나 운동 같은 생활 습관을 미리미리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당뇨가 가까이 오는 것만 같은데 그러면 저도 언젠가는 당뇨에 걸린다는 말씀이신가요? 또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순 없어요. 누구에게나 가능성은 있다는 얘긴데 당뇨 발병에는 유전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는데 거기다가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니까 너무 지금부터 막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병 진단 전후 모두 다 스스로 관리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식사는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단백질을 약간 늘린다는 느낌으로 하루 3번 꼬박꼬박 드시되 과식은 금물이고요. 식사 후에는 앉아있지 말고 꼭 가벼운 산책이라도 몸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일주일에 5번 30분 이상 꼭 운동하시고요. 만약 비만이라면 배 쪽의 내장 지방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외에 많은 팁들이 이번에 쓴 책 한 권에 다 담겨져 있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깊이 있는 정보까지 단계별로 다 적어놨어요. 당뇨 전 단계, 그러니까 혈당 관리가 좀 필요하신 분들부터 부모님께서 당뇨병이라서 걱정되시는 분들, 이미 당뇨병을 진단받으신 분들까지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다 들어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인이라면 다 읽어야 되는 책일 것 같아요. 그렇겠죠. 당뇨병은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긴 하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큰 문제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책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나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모든 걸 무리해서 다 바꾸려 하기보다는 작은 습관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처방을 받으셨다면 꾸준히 약을 드시면서 주치의에 상담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도 어머님이 당뇨신데 이번에 책 한번 읽어보고 부모님 보시라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부모님께서 당뇨병이시면 PD님도 유전이나 생활습관 같은 게 닮았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D님께서 한번 먼저 읽어보시고 어머님께서는 이제 당뇨병은 그 자체보다 이제 합병증이 나중에 더 무서운 거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보시면 혈당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거예요. 네, 원장님 오늘 말씀 자세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영상 보시는 구독자님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첫 책을 발간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고민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무엇일까였고요. 당뇨병은 관리에 따라 정말 달라질 수 있는 질병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책에 나온 방법대로 잘 따라오시면 정말 혈당 스파이크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요. 혈당 관리가 안 된다면 우리가 이제 가장 무서운 합병증들, 실명이나 다리 절단, 투석 같은 무서운 합병증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책과 함께 적극적인 관리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PD님도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제 책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과점의 닥터키 김지은이었습니다.